반갑습니다. 1학년. 자, 한문 원격 수업 제 15강. 오늘은 지난 원격 수업 12강 때 했던 오늘의 성어 특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원격 수업 적어도 한 4시간, 많게는 한 6시간 정도는 오늘의 성어 특강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 원격 수업 때는 한자 쓰기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학습지처럼 학습지의 빈칸에 한글로 적어주면 되겠고, 그 대신 성어 읽기랑 이 성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기말고사 대비도 되겠고,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 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성어를 익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면에 한번 볼까요? 화상 수업 볼까요? 자, 오늘의 성어 특강 원격 수업 15강 화면을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어 1번, 오늘은 1번이네요. 오늘의 성어 옆에 있는 번호는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오늘의 성어 학습 자료 92번인가 오늘 보니까까지 있던데, 그 중에 가나다 순이 좀 안 맞아서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막 찾아서 처음에 한 50개 만들었다가 나중에 80개 뭐 이렇게 자꾸 늘리다 보니까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가나다 순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가져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번이네요. 자, 1번에 1번 별표 2개짜리만 5개 있습니다. 1번. 자, 첫 번째 한자가 아들 자자처럼 보이는데, 이 한자가 아들 자자는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한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획을 올리죠. 그래서 이거는 외로울 혈자입니다. 혈.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사람. 음을 먼저 적어보면 혈. 자, 혈 단신. 혈혈 단신. 몸신자죠. 그래서 외롭고 외로운 홀몸. 단자가 홑. 단수할 때, 단수 복수할 때 단수 있죠. 하나일 때 단수잖아요. 그래서 빈칸에도 홀몸, 혼자인 사람,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어른들이 이 성어를 쓸 때 혈혈단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 홀홀단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홀홀이 아니다, 혈혈이 맞다. 부모님들께도 한번 여쭤보세요. 혈혈단신이에요? 홀홀단신이에요? 하면 홀홀단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홀홀단신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혈혈단신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그저 2번입니다. 그저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방책. 겨우 목숨은 겨우 부지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나 생계수단. 자, 이거를 호구지책이라고 하죠. 호구지책. 자, 호자가 풀칠할 호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질문을 받고 TV나 영화에 보면 입에 겨우 풀칠합니다. 저희 식구들 겨우 풀칠할 정도입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풀칠한다는 말이 하면 호구에서 나온 말인 거죠. 입에 풀칠하다. 입구자고 풀칠할 호자니까. 그러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라는 것은 배불리 먹지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는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 있다. 호구지책. 자, 3번 가겠습니다. 호의, 호식. 의는 옷의자고 식은 먹을 식자죠.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좋은 옷, 좋은 음식, 잘 입고 잘 먹음. 잘 입고 잘 먹음. 원격 수업 12강 할 때 선생님과 여러분 이렇게 원격 수업 실시간으로 수업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채팅으로 답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때도 참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질 못하네요. 그래도 화면으로 보고 수업을 하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친구들이 여러 댓글을 달아줘서 용기를 내서 계속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한자는 또 안 쓰고 하니까. 자, 4번 3번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호의 호식, 그러면 이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위 호의가 아니고 호위 호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호의 호식이 맞겠습니다. 근데 호의 호식이란 말은 밑에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다소 약간 부정적인, 어떤 사람이 호의 호식했다, 잘 입고 잘 먹으면서 잘 살았다 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일했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가는 게 아니고, 호의 호식했다 하는 순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약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사회에 좀 폐를 끼쳤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호의 호식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형편이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 댁에 명절날 갔는데 참 호의호식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자, 부정적으로 쓸 때 주로 쓰니까 호의호식 조심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 4번 화중지병. 화는 그림 화자고 그림 속의 병은 떡입니다. 그래서 속담으로 보면 그림의 떡, 와 완전 그림의 떡이네, 뭐 게임하다가 저기 아이템이 있지만 내가 갖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림의 떡이다. 뜻이 뭡니까? 보기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죠? 자, 실속이 없다,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얻을 수 없다, 실속이 없다,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 자, 5번입니다 5번의 뜻, 음을 적으면 횡설, 그 다음 뭐예요? 횡설 수설 들어봤죠? 가로 횡자고 세로 숫자입니다. 자, 가로로 말을 하다가 세로로 말을 세우다가 가로로 하다가 세로로 이랬다 저랬다 막 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이 말을 하는 어떤 근거나 뭐 바탕이 없는 거예요. 바탕 없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릴 때 횡설수설. 다소 의도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중심이 없이 주제가 없이 말을 함부로 짓거릴 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1번 뭐 하면 됩니까?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알만한 사람이 엉뚱하게도 횡설수설이겠죠. 횡설수설 한다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술 취한 척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 그 다음에 2번 죽음을 피해 빈털터리 혈혈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월남은 남쪽으로 넘어왔다, 넘을 월자고 남령남자니까 남으로 넘어갔다. 월남한 최씨는 전쟁이 끝나고서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혈혈단신, 실제로 6.25 전쟁 때 혼자 몸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혈혈단신이라는 말 많이 썼었죠. 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좀 올리고 계속할게요. 자, 여기까지 필기 다 됐습니까? 자, 3번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과하게 호의호식, 너무 지나치게 호의호식 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또 약간의 절약도 하면서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자, 4번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와 임금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아무리 큰 흉년이 들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도록 뭘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호구지책인 거죠. 호구, 다시 쓸게요. 자, 호구지책.
자, 이 부분이 잘 안 써지네요. 자, 호구지책. 자, 5번. 정치권은 이와 같은 헛된 공약은 버리고 공약을 내세워놓고 실행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실현 가능한 알찬 공약을 마련해야 된다. 자, 이런 공약들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 아닙니까? 화중지휘병.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선거권을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이 후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공약을 잘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자, 1번 오늘의 선거 끝났죠? 문장을 꼭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간단해도 괜찮고 비문이어도 상관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성어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 64번 성어입니다. 1번. 한치의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란 뜻이죠.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의 성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뭐 찰나, 뭐 순식간, 벼랑간,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사자성어로 나온 말로는 일촌광음, 일촌광음, 한치만큼의, 치라는 것은 치촌자예요. 한촌, 한치. 우리말로 하면 치, 한자로 하면 촌인데 여기가 이게 촌자입니다. 이 한자가. 그러면 우리 손가락 한마디, 근데 손가락 한마디 그러면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손가락 한마디 길이를 한치라고 하고 길이의 단위 중에 짧은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볼 때도 매우 짧은, 제일 짧은 시간 단위를 얘기한다. 일촌광음.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도 아껴라 할 때 일촌광음도 아껴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번 전화위복. 전화위복은 재앙이 바뀌어. 화자가 재앙이죠. 복은 복입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다시 복이 되더라. 실제로 재앙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그 일 덕분에 더 좋은 일이 있더라. 그건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었지만 이럴 때 주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말을 키우던 한 노인 이야기 기억납니까? 우리 등교 수업 때 했었나요? 했었죠. 그래서 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았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또 안 좋았고 세상의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화위복과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3번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무리하게 거들다가 도리어 일을 망쳤다. 도리어 일을 망침. 자, 이럴 때 억지로 무리하게 거들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장입니다. 조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해 보면 어떤 한 좀 어리석은 아버지가 있었고 식구들과 다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 짓던 이 가족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싹이 났습니다. 밭에 싹이 잔뜩 났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밭에 씨 뿌린 밭에 가보니까 이 싹이 자라긴 자랐는데 하루 종일 지켜봐도 하나도 안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자랄 수 있게 해줄까라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왜 그러세요? 했겠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 오늘 그 싹이 난 것들, 그 싹들이 자라는 것을 내가 좀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죠. 그러면 싹이 잘 자라게 도와주려면 일반적으로 뭐 거름을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 농부 아버지의 아들이 밭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막 달려가 봤더니 싹들이 이미 다 쓰러져서 다 죽고 있던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아버지가 어제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게 뭐냐니까 싹들이 이렇게 나 있으면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를
이제 안 자라니까 자라게 하고 싶으면 이걸 뽑아 올린 거죠. 조금씩 뽑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서 겨우 서 있을 정도로만 다 뽑아 올린 거예요. 힘들게 자기는 일했지만 이게 뭡니까? 무리하게 순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뭔가를 거두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싹들 다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에 조장이란 말을 쓰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푸른 바다에 좁쌀 한 톨. 큰 바다가 있는데 좁쌀 하나, 쌀보다 더 작은 거 있잖아요. 좁쌀을 바다에 탁 던지는 순간 바다가 큰 요동을 치면서 뭐 태풍이랑 해일이랑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는 좁쌀 하나를 딱 던졌을 때 바다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때 쓰는 말이에요. 우선 한자 음을 적으면 창해, 푸를 창 바다해, 푸른 바다, 그 다음에 일속, 좁쌀 하나, 하나의 좁쌀. 그래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거, 하찮은, 자, 하찮은 존재, 창의 일속에 불과하구나, 하찮구나. 자, 5번입니다. 철면피. 철면피는 쇠철자, 그 다음 얼굴면 가죽 피자니까 얼굴에 쇠를 덮어 씌워놨다. 그래서 풀이 보세요. 얼굴 가죽이 쇠처럼 두껍다 돼 있죠. 염치도 없고 어떤 사람? 네, 뻔뻔한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뻔한 사람. 자, 그러면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후안 무치. 자, 종이치네요. 자, 방금 한 철면피랑 같은 의미의 다른 성어 후안무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뻔뻔하다 이런 뜻이죠. 자,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청소년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내면 아마 미래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어른들은 다 그러면 젊은 시절 청소년 시기에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자, 2번. 너의 조장은 헛된 짓이 될 거다.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1, 2, 3, 4, 5번.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분위기를 막 무리하게 뭘 해보려고 해도 안 속으신다. 잘 안 될 것이다. 3번. 정의감에 불타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그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 창해일속. 그죠? 창해일속. 4번. 넌 참 이거 같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 상황에서. 참 대단하다.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빨갛게 된다든지 흥분해서 뭐 빨갛게 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뭡니까? 이런 게 철면피인 거죠. 넌 참 철면피 같구나. 자, 5번. 이번 일을 뭐로 여기고 앞으로는 조심하자. 자, 전화위복. 자, 그러면 여러분 전화위복, 세용지마 이런 말들은 이번에 나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모르겠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있으니까 포기하자. 이번에 나빴으니 뭐 계속 나쁘겠지,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었어도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조심하자. 고쳐보자. 다시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싶을 때 전화위복 이런 말 씁니다. 역시 문장을 한번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가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성어 58번 5개 보겠습니다. 자, 2학년들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야 되겠는데. 자, 58번 1번입니다. 9번 굽어진 양의 창자. 동물 양입니다.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 자, 산길이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더 산길이 더 꼬불꼬불했겠죠.
자, 근데 마치 그것이 양의 창자처럼 그렇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절, 꺾을 절자입니다. 9번 꺾였다. 이렇게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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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고. 그 다음에 양장, 양의 창자, 9번 꺾인 양의 창자. 그래서 요게 겉뜻이네요. 그것처럼 꼬불꼬불한 산길. 그러면 길을 어떻게 뭐 찾기 힘들다,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럴 때 비유적으로 쓸 수 있어요. 2번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옴. 이 성어, 2번의 성어는 우선 적어보면 금의 환향. 야, 이 칸이 좀 좁네요. 금의 환향. 이 성어는 정말 중요한 성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래를 얘기하려고 하면 엄청 깁니다. 뭐 항우, 유방, 그때 살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나라 한나라 뭐. 아무튼 항우가 자기는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황제 노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금이 환향해서 고향에 가죠. 진짜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속뜻이 뭐냐, 외지에서 출세한다, 아니면 뭐 성공,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오는 것, 나라로 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뭐 이런 것이 금이 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 근본이 착해도 환경이 나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악하다 싶은 사람도 환경이 좋으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자, 남귤 북지. 자, 남귤북지인데, 자, 남귤북지는 언제 수업했었죠? 페이지 9쪽, 원격 수업 9쪽 제 11강, 원격 수업 11강에서 단기지계라는 맹자와 맹자 어머니 얘기하면서 환경의 중요성, 그러면서 남귤북지, 뭐 금묵자흑, 이런 거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누란지위. 자, 누자는 쌓을 누자입니다. 왜? 누적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쌓는다. 계란할 때 란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위 할 때 위는 위태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을 쌓아 놓은 것과 같이 위태롭다. 그래서 빈칸에 위태로운 상태, 아니면 위험한 상태, 위태로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5번 사마귀가 수레를 막듯 약한 자가 상대할 수 없는 강자에게 대든다. 힘이 너무 약한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 강한 강자한테 멋모르고 덤빌 때 이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마귀 그랬죠. 사마귀가 한자로 당랑입니다. 당랑. 혹시 중국 권법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뭐 학권, 호권, 뭐 취권, 뭐 이런 말 쓰는데, 그 권법 종류 중에 당랑권이라는 권법이 있는데, 사마귀처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당랑, 이 두 글자가 사마귀라는 뜻이고,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다 했죠. 항거할 거자입니다. 막다. 그 다음에 철자가 수레입니다.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길에 이제 수레가 다니는 길인데 사마귀가 지나가다가 뭐가 오는 거야. 자기 앞발을 착 들고서는 수레바퀴한테 덤비는 거야. 이렇게 덤비는데 수레바퀴가 오면 사마귀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풀숲에서는 사마귀가 강자지만 수레바퀴를 이길 수는 없죠. 싸울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잖아. 그래서 자기 멋모르고 약한 자가 강자에게 함부로 덤빌 때. 자,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1번. 자, 우리가 매일 청소하고 머리 빗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성어를 고르면 되겠죠. 남귤 북지. 남귤 북지는 전에 얘기했습니다. 남쪽 땅에서는 귤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파서 북쪽 땅에 갖다 심었더니 탱자나무가 되더라. 먹지 못하는. 그래서 환경, 토양과 잠시만요. 자, 토양과 토질에 따라서 그 나무도 전혀 다른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2번 문장. 젊은이는 혈기만 믿지 말고 신중한 태도와 깊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젊음이나 혈기만 믿고 덤비면 잘못하면 당난거절이 될 수 있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처럼. 3번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기만 한 땡땡 기업은 그 불안하기가 마치 뭐 같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누란 지위죠. 자, 누란 지위에서 마지막 위를 빼고 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누란 지세, 누란 지위, 누란 지세. 세력 세자. 세력을 넣어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4번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마치 뭐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더라. 자, 구절양장인 거죠. 예. 막 꼬일 대로 꼬이고 뭐 이런 상황. 5번 마지막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저마다 뭐를 꿈꾸면서 올림픽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로 경기장으로 떠납니까? 저마다 금의 환영하겠다. 뭐 금의 환영이 꼭 금메달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 성적의 최고 점수를 내고 돌아오겠다. 아니면 뭐 진짜 금메달을 따겠다. 메달권에 들어가겠다. 10위 안에 들겠다.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만약에 돌아오면 그게 다 금의 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5개로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15강 이렇게 하면 다 한 게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여러분이 등교할 때 이제 미리 줄 수 있도록 준비했고 아마 이걸 받아갔겠죠? 선생님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이 녹화할 때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